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광주 현장에 계셨죠? 지금 이따가 광주 송정역에서 다시 용산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오늘 합동 연설의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 천하람 후보가 원래 뭐 대구 출신으로서 그 호남에 도전하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예. 이 호남이 아무래도 홈그라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가지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제 치렀고, 사실 호남에 왔는데 호남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김기현, 안철수 두 분 같은 경우는 오늘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의 어떤 그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한 의혹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 제기하면서 김기현 후보 측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언코 말씀드리면은 호남에서 호남 얘기하는 사람은 천하람 후보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천하람 후보 얘기 계속 이어가면은 제주에서는 좀 민생을 얘기하고 또 부산에서는 임진왜란에 빗대어서 윤핵관을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빌드업을 하다가 막판에 쏟아내더라고요. 오늘 연설 좀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호남에서 천하람 후보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이 보수정당에서 호남에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호남에서 자기 험지 도전한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중앙에 이제 당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다가 자리를 요구하고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실제로 언젠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상도 지역에 계속 도전하면서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선거에 도전하셨던 것처럼 이기는 선거를 하는 그런 호남 도전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저희 청취자들 반응을 보면은 천 후보 연설을 보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연설이 떠올랐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때는 호남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호남에서 그래서 약간 격세지감을 느낀 게, 그때는 호남에서 제가 호남의 5.18에 대한 이제 젊은 세대의 관점은 과거의 보수 세대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역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호남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천 후보 본인은 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연설 끝나고? 본인은 이제 상당히 마지막에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결국엔 이기는 선거하기 위해서 열거를 이제 한 건데, 그 투표소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본인의 애정을 얘기한 건데, 안타깝게도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호남의 큰 인물인 이정현 대표 이름만 얘기하고 거기서 마이크 꺼졌어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완전하게 전달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한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천하람 후보는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다 들리더라고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여가지고 본인이 더 목청 돋아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천 후보의 이 바람이 아직은 돌풍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좀 상승세가 있지만 아직 좀 후보와 격차가 있다. 좀 뒤집을 비책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여론조사들을 보면 경향성이 나오는 것이, 저희가 같이 이제 보수 내에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저희는 개혁 보수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이제 민심보다 저희가 당심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 지금은 당원 투표는 더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도전하던 시기에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들 보면은 경향성이 당 지지층 투표하는 것보다 당원 투표에서 저희가 더 잘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봤을 때 저희가 조직이 이제 조금씩 갖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김에 오늘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조사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렇죠. 민심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조사에서 보시면 특이한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원이 아닌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격차가 5% 6% 이렇게 났는데, 당원인 사람들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상에서는 1.7% 정도의 격차가 나오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지금 거의 안철수 대표와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 간의 격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결선 투표에 누가 진출할지는 상당히 이제 미궁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TV 토론 끝나고 이준석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역시 우리 총리님이 희망이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도 같이 일해봤지만은 여러 장점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좀 음모론적인 주장, 좀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대중적으로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절제되고 실제로 황교안 그 후보가 굉장히 적절한 이의 제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번 선거 토론에서 의외로 좀 관심을 받는 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지난 며칠간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지난 한 달간의 분위기를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 정치공학적인 방법으로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그 대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막판에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과연 조금 더 오른쪽에 있다고 여겨지는 후보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그다음에 그 황교안 후보 간에 혹시 단일화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황교안 후보의 스탠스를 보면은 그럴 의지는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단일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예. 자, 아까 그 초반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그 KTX 관련 부동산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예. 이게 저는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안철수 후보가 항상 하는 행보에 대해서 저는 좀 그래도 많이 들여다보는 편인데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에 좀 강한 반응에 대해 가지고 좀 수그리는 모양새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윤핵관이라는 것도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고 윤한연대 같은 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상당히 좀 기가 죽은 모습으로 이제 임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또 이제 속된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급발진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확히 어떤 입장에 서서 앞으로 정치를 바라볼지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관심 가는 지점이 아닐까.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면서 정치하는 정치인지, 정치적으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과 대립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윤핵관들에게 협조적인 자세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를 국민들은 보고 그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는 건데 명쾌하기보다는 계속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총선이 끝나면 사퇴하겠다,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총선을 만약 이기면요 당대표 2번, 3번 더 해야죠. 그런 분은. 그렇죠. 예.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대표라는 거는 무한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대표할 때 모든 선거를 이기기 노력했고 실제로 모든 선거를 이겼거든요. 그거 자신감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배수의 진이라는 게 딱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왠지 패배를 예감하고 무슨 죽기로 싸우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꼭 그렇게까지 본인의 거취를 지금 상황에 걸 필요가 있냐. 실제로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대표가 당선되면은 대통령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협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것과 너무나도 저는 비슷한 게 뭐냐면은 본인의 거취 문제를 왜 여기에다 거는지 좀 약간 그게 좀 의아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대표 역할이 총선 승리도 있지만은 총선 승리를 이룬 당대표라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더 많은 당 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당의 지지세가 생겨가지고. 근데 왜 그런 거는 빼놓고 갑자기 사퇴하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고위원 후보들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마치 짠 것처럼 그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가 연설 내용이 좀 비슷했어요. 좀 이게 의도된 거였나요? 저희는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매번 연설이 있기 전에 모여가지고 각자의 그 공약이나 아니면 각자의 논점을 상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의 글 내용도 같이 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서로 공감대를 가진 부분들을 특히 이제 발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 동지적 관계로서 이제 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잘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 후보는 권력자 이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도 교통망을 강조했잖아요. 김용태 후보는 공항을 얘기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현장이나 이런 데서? 저는 사실 지난번 제주에 갔을 때 허은하 의원이 본인이 과거에 이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주공항에 자기가 내렸을 때 어릴 때 들은 내용이 제주공항 밑에는 4.3 사건의 피해자들의 유골이 많이 묻혀져 있다. 그런 것들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제주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서귀포에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은 그쪽에 어느 정도 항공 수요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활주로가 제주공항에 2개인데 1개를 발굴해가지고 그 밑에 수천 구의 유골이 있다는데 그런 걸 이제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 역사와의 보수 진영의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랬거든요.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연설 잘했지만 그렇게 주목 못 받다가 최근에 태영호 의원이 또 부적절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제주 지역에서 그거 관련해서 허은하 의원의 연설을 다시 돌려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허은하 의원한테 꼭 너무 잘했다고 전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그런 것이 저희가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 터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런 노력들은 보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으로 이 당대표 전당대회 그 선거에 좀 변수는 좀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아까 언급하신 조사에서 이제 그 민심에서 처음으로 천하람 후보가 이제 1위를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당원들도 당연히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세 후보 중에서 천하람 후보가 가장 약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 사람의 방식이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 가장 좋은 방식이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인식하실 거라 봅니다. 아무래도 다른 두 분의 뭐 정치 경력이 풍부한 분들에 비해 가지고 천하람 후보가 정치 경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아서 초변을 고정할 수 있겠지만은 알면 알수록 멋진 후보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을 드려야 돼서 드리는 건데 일부에서는 아직 그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대표 그늘 아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김기현 후보도 나이 63이 돼가지고 지금 누구 그늘 밑에 있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네.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김기현 후보가 저한테 뭐 천하람 후보를 내세우지 말고 당신이 직접 나서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던데 제가 당원권 정지 안 당했으면 제가 직접 나섰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해놓고는 뭘 직접 나오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만약에 뭐 직접 나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도 김기현 후보도 누군가의 아바타라 생각합니다 지금. 누군가의 아바타다.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지금 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김기현 후보가 지금 사실 좀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여당의 대표 후보로 부상한 것은 솔직히 누가 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더 빚진 게 많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김기현 후보가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습니다. 앞으로 또 TV 토론하고 합동 연설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전략이나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특색을 좀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위원은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굉장히 세심한 지방 공약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용태 후보는 이미 저랑 한번 최고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야가 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그런 어떤 국가적인 과제들을 건드리고 있고 허은하 의원은 또 본인의 어떤 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전략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천하람 후보는 무엇보다도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윤핵관에 대해 가지고 사실 윤핵관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누군가를 언급하는 거는 천하람 후보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자유거든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이 윤핵관이라고 하던 적도 있었어요. 집권 초기에. 호소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본인들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소위 안 좋은 뜻, 그러니까 멸칭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쓰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멸칭이 된 이유는 자기들이 윤핵관이라는 타이틀 갖고 좋은 일 하고 나라를 위해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은 국민들이 윤핵관이라는 말을 자랑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윤핵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면박 주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어감이 씌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성해야지 지금 와서 윤핵관이라는 말 쓰면은 뭐라고 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지금 언젠가는 뭐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고 있으실 텐데 그 순간이 언제쯤 오실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까 저희가 인용했던 조사에 따르면은 당원 투표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당원이라고 응답한 지지층이 있어가지고는 이미 그 안철수 후보와 차은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선 이미 비등하다 보고요, 대등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결국은 결선 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상승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인물인 천하람 후보가 유리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이제 아마 결과를 보실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컷오프 때도 사실 다선 의원들 상대로 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천하람 후보가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이 젊은 세대의 보수 정치에 대한 참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고 2년 전에 그들이 참여했을 때 그 강렬했던 인상을 아직까지 그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자신들이 보수 정당에 참여하면서 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박탈해간 누군가들에게 대한 강한 반감과 그에 대한 응징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하람 후보의 지지층이야말로 굉장히 강한 의지로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천하람 후보는 그렇고 하지만 그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지금 뭐 여러 조사에서 보면은 허은하 의원의 인지도가 좋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 김용태 최고위원도 허은하 의원이랑 그 표를 공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 둘에 대해서도. 이기인 후보는요? 이기인 후보는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윤핵관 쪽에서 미는 장례찬 후보와 거의 1대1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기인 후보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응원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기인 후보가 굉장히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 뛰어난 후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를 차근차근 해와가지고 성남시의원 8년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원 1년을 하면서 완전히 지방행정에 대해서 통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그런 시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나 그 전에서도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가지고 그 지적하는 많은 내용들에 대한 실제 자료 자체가 이기인 후보가 우리 당에 제공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조금씩 이제 당원들이 알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기인 후보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좀 다른 네. 얘기인데요. 그 이재명 그 당대표 그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영장 청구에 이제 법무부가 이제 실제로 검찰 통해서 하는 것이고 판단은 이제 법원에 내리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저는 방금 전에 제가 속보로 이제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 걸 봤는데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방탄국회를 열면은 영장 청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근데 그건 사실 대통령실이 그런 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이고 아니면은 준사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순간 정치 영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야말로 대통령실이 요즘 너무 안 끼어도 될 곳에 끼어가지고 말이 많이 듣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좀 최대한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